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최근까지 직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 주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재가입이 추진됩니다. 마포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 한무경, 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협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상공인 소급 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헌법 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 적용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정부 여당은 백성을 하늘로 여겼던 세종대왕의 깊고 어진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간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의 매출 손실을 따져보면 19조 8,828억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17일 2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년 수십 차례 내 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하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LH의 2020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직무 연관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A씨는 LH 숙소에 살면서 관리비와 가스요금을 부풀려 청구 고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3개월에 걸쳐 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B씨는 직무 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 법인카드를 수수하여 사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C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및 약 5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약 48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수차례 이탈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비위 등으로 징계 조치된 직원은 33명이었고 경고받은 직원은 179명, 주의 조치된 직원은 295명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의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은 자체 감사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LH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데 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과 건보료 증가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년 종부세 수입이 3조 6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34.8%, 2018년보다 2배, 2016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낮춰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일부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저가 1주택의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외려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산세 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6억 원 이하는 10%로 세 부담 증가율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41만 가구로 전체 16%에 달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종부세는 부유세이자 투기 방지라는 본래 취지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경 조치부터 시작해 전면적 보유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세금 부담이 실거주 1주택자나 세입자 등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주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재가입이 추진됩니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의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강북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재가입을 추진합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 동안 전입한 주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전국의 모든 장소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과 후유장애 최대 300만 원을 비롯해 입원 위로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연령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번개탄을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자살률도 함께 낮추기 위해 번개탄 희망판매소를 모집합니다. 희망판매소로 지정되면 현판 부착과 함께 친환경 봉투가 지원될 예정으로 강북구는 기존 참여 업소 외 마트 등 100여 곳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번개탄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희망판매소를 모집합니다. 희망판매소는 번개탄을 계산대 뒤쪽이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번개탄을 사려는 구매자에게 사용 용도를 질문한 뒤 판매하게 됩니다. 또 자살할 위험이 있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의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 도구로 번개탄을 이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는 지난 2016년부터 자살 예방을 위해 희망판매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희망판매소로 지정될 경우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가게 현판이 부착되고 상담기관의 연락처가 적힌 친환경 봉투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청소년들의 특기와 역량을 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포혁신지구에서 운영하는 스스로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기와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동아리 지원금, 마을 강사 멘토, 활동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스트리밍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마포군의 모든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린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3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50여 개 동아리가 선정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 월암별곡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동국의 삼거리에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오봉산 이야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월암별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박찬흥 총괄감독과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암별곡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부터 37명의 작가팀이 구성돼 왕송호수 인근 임시작업장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왕송호수 습지의 다양한 시각미술 작품을 전시한 왕송못 너머, 오봉산에 전해져 오는 아기장수와 용마의 꿈을 주제로 한 오봉산 이야기, 프로젝트 전 과정을 사진, 영상, 녹취로 기록해 제작 전시한 월암 아카이브 등 4가지 프로젝트로 완성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회관이 대전시 유성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월 17일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유성구 보훈단체의 오랜 수건 사업인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날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허 시장에게 보훈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시 소유인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시와 구간 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허 시장은 마을활동 공간인 유성구 커뮤니티센터와 온천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유성구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8일부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마무리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첫 번째 특별주간 동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침체된 화훼업계 지원을 위해 화훼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광주시는 4월부터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그간 제안된 현장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민생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산무 혜택과 총 12차례의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특별주간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중소기업, 여성보육, 어르신, 운수,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과 민생 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공약이행 우수경영 부문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은 매년 뛰어난 경영 전략과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별해
그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따뜻한 경영,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2020년 공약 사업 54개 사업 중 51개 사업을 완료 및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 사업 이행률이 94.4%에 이르러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약 사업의 100% 이행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예산의 조기 투입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이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3월 10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횡성 앞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은 횡성읍 도시지역 남부권 내 정주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기능을 확장,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횡성읍 읍상리 475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과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3년 이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관정 간담회에선 도민의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시내,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과 세종청사, 조치원, 보령 공주,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일반철도 신설 노선, 지난해 12월 정부에 공동 건의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내 철도 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지난달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중부 내륙선 지선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하며 반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도민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민 참여를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령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대단위 사업장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주요 대단위 사업장과 시설물 19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에 맞춘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상황 예방 점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첫날인 4일에는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점검을 시작으로 화망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국도 40호 성주 우회도로 건설 현장 등 9개 주요 시설에 대해 꼼꼼히 살폈습니다. 5일에는 공공실버주택, 종합복지타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와 보령모드 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8일에는 대청 죽정동 도시계획도로, 관창산당 근로자 공동기숙사,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청소명 딸기 재배농가, 그리고 청분명과 청소명 거점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동 매화 미나리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3월 1일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취소한 양산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원동 매화 축제와 미나리 축제, 베네골 고로쇠 축제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나리 판매 행사는 진행하기로 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판매 행사를 할 방침입니다. 51만 인구 회복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인구 반등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한동대학교와 손을 잡고 인구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시는 잇따라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동참 협약을 체결하며 도시 경쟁력의 기반을 탄탄히 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8일 한동대학교와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동참 대학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구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자 미래 설계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출산, 취업 등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대학은 내 고장, 내 직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필두로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범시민 동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학 내 찾아가는 현장 전입 창구를 설치해 기숙사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입 및 전입지원금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시는 2월부터 본격적인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인구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포항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51만 인구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은 3대 핵심 과제인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국제행사 등의 유치와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 캠페인입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 실천본부에서 선정한 청결 활동과 방역 활동 같은 자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장수군이 호덕마을 종합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호덕마을 종합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호덕마을 종합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사업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한마음회관 건립과 초록길 정비, 한마음터 조성, 작업쉼터 정비,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부족했던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계기로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호덕 종합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다양한 생활환경 기반이 도심과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정지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진안군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허가 어로행위 등 불법 어업행위의 근절에도 나서는데요.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군이 내수면 어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 및 어족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올해 10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용담댐 및 하천이 많은 진안군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추진해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용담호의 어족자원을 육성,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외래어종 수매 등 4억에서 5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과 함께 무허가 어로행위와 자원남획 등 불법 어업행위에 근절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진안군 농축산 유통 관계자는 용담호라는 우수한 자연 조건을 가진 진안군 내수면 어업의 발전 가능성을 지대하며 여러 사업들을 통해 어업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수족자원을 육성 내수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임실군이 낙농 특구 사업을 통해 임실앤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임실앤치즈 낙농 특구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당초 2020년도까지였던 사업 시행 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 3년 연장되며 사업비 역시 당초 289억 원에서 85억 원 증가한 374억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중기부 승인으로 임실앤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관련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군수는 이번 변경 계획 승인으로 임실앤치즈 공동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수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치즈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지고 임실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탈 솔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미국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탈 솔로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작품은 리처드 용재훈일이 데이비드 앨런 밀러의 지휘로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한편 리처드 용재훈일은 2019년까지 12년간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의 음악 감독을 맡았으며 현재 헝가리가 배출한 현악 4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미술 작가들이 소마미술관에서 평범한 일상 속 풍경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은 23일부터 한국 스페인 특별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을 개최합니다. 김명희, 서용선, 헤수스 수스 몬타예스, 하비에르 그라나도스 등 6작가의 회화 및 입체 작품 70여 점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르디 핀토의 작품을 통해 일상 속 보통의 풍경을 유토피아로 취환한 모습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수스 수스 몬타예스는 스페인 거리 등을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나타냈으며 이번 전시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산 지역 형상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부산 미술사 정립 시리즈 전시 거대한 일상 지층의 역전전이 31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형상적 감각을 드러낸 작가의 작품을 재조명합니다. 참여 작가로는 노원희, 안창홍 등 26명으로 작품에서 일상성, 현실세계 등이 주제의식으로 드러납니다.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실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사에서 누락된 형상미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전시는 8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반평생을 전신마비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달렸던 철인 아버지 딕 호이트가 18일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복합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들 릭과 팀 호이트를 결성해 40년간 마라톤 등에 참가하며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첫 달리기를 마친 아들이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듯 느껴진다고 말한 이후 아버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영 연습과 자전거 훈련을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으며 보스턴 마라톤만 32차례 완주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도 탔습니다. 팀 호이트가 외친 그래 할 수 있어는 세상 모든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줬으며 그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은 진정한 철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